취업에 대한 얘기를 네네. 이제 뭔가 그래도 이론적으로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래도 네네.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저는 제일 잘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오늘 팀장님 모시고 저희가 라이브로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한 내용이 이제 조금 있는데 저는 제가 좀 이걸 좀 부탁드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냥 엔터 취업이 아니라 엔터 취업도 취업이니까 네네네. 취업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과 마인드셋 네네. 이런 걸 어떤 걸 가지면 좋을지 좀 팀장님께 좀 한 말씀 저희 엔준모 엔터자분들 한 분께 제가 들려드렸으면 좀 예, 합니다. 뭐 이게 뼈 때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취업을 뭔가 특히나 이제 엔터 쪽이나 네. 마케팅이라든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재밌을 것 같은 거. 뭔가 뭐 기획을 하고 판을 짜고 내가 뭔가를 딱 던져놓으면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쪽 직무를 좀 선택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이걸 취미나 이런 동아리 활동으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취업은 제가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직업을 갖는 거고 직업을 갖게 되면은 나는 이제 돈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돈을 받는다는 의미는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버랜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버랜드에 가게 되면 돈을 내거든요, 에버랜드에. 그렇죠. 그러면은 네. 에버랜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네. 뭐 티익스프레스 타고 너무 재밌어 신나 하면서 이제 돈을 낸 그 대가로 나는 이 즐거움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여러분들이 돈을 받죠. 네. 그러면 누굴 즐겁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회사입니다. 회사를 즐겁게 그래서 돈 받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에버랜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계약 관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근로계약에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갑은 회사고 을은 나이죠. 그래서 내가 퍼포먼스라고 하는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결국에 취업은 한마디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고 그 돈의 대가만큼 내가 성과를 내서 그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 본질적인 걸 잊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대입이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취업은 끝이 아니거든요. 가서 일을 잘해야 살아남고 일을 잘해야 좋은 평가를 받고 일을 잘해야 계속 나를 그 회사에서 쓰고 혹은 이직을 하고 몸값을 올리고 하는데 취업을 했다 하고도 나 취업했어 나 저 SM 갔어요 하고 끝이 아니라 SM에서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본질을 놓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대입만을 위해서 달렸지만 대입 대학교 가면 4년만 그냥 잘리지 않을 정도 하면 딱 이마에 대학교 간판이 붙어요. 학벌이란 게 붙고 대학교 졸업장이 붙는데 취업은 일단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와 유사한 일을 이제 거의 평생 해야 된단 말이죠. 30년, 40년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도 모르는 것 같고 엔터 조금 좀 덜한데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게 또 대입이랑 헷갈려 해서 대입은 좀 수치화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도 보고 점수를 가지고 딱 한정된 정원에 들어가냐 마냐 이런 이제 대입 정원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 싸움이거든요. 뭐 정시도 마찬가지고 수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취업은 그런 숫자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채용 업무 오래 하셨지만 저희가 핏이라는 단어, 라이퍼슨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이 결국에는 어울린다, 잘 맞는다지 높다 낮다 숫자가 높다 낮다의 게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본질적인 것들을 이해를 해야 취업을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입과 취업의 차이점 그리고 취업이라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일이라는 게 속성이 일은 누구나 하기 싫어요. 다들 이제 맞습니다. 뭐 이건 저도 팀장이지만 저도 일하기 싫어요. 놀고 싶지. 팀장도 근로자신 거니까. 그럼요. 근데 그래서 일은 저도 이 일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까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주지만 그게 늘 행복하지만은 않거든요. 골치 아픈 일도 너무나 많고 정말 막 왜 괴로울 때도 많고 이제 뭐 팀원 매니징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늘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엔터 쪽 취업 친구들은 되게 행복한 미래를 좀 꿈꾸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티스트와의 관계, 뭔가 막 현장을 누비면서 내가 음원을 막 들으면서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뭔가 따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그런 일 시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취업은 여러분들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30년, 40년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길게는 이제 30, 40년까지이지만 이제 그거를 좀 네네.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인 관심에 따라서 이제 하시게 될 수도 네네네네. 있지만 제가 요거 요즘 할 때 좀 되게 재밌는 콘텐츠 하나 네네. 봤습니다. 아마 여기 학교에서 이제 네네네. 뭔가 만나 보셨을 수도 팀장님이 네네.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나영석 PD님하고 같이 하는 박현용 PD가 박현용 PD님, 네네. 네, 같이 나왔던 그 네네. 방송국 예능 PD의 작무란 무엇인가에 네네. 대해서 뭐 이런 뭐 정산, 네네네. 뭐 이제 배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네네네. 정리해서 되게 얘기한 게 있는데 오. 뭔가 되게 그런 것들을 콘텐츠 하는 것도 이제 그 회사가 좀 신기하기도 한데 아.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렇죠.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셋을 좀 말씀 주신 것 같고 네네. 뭔가 이제 뭐 토익 따고 학점 따고 자소서 여러 개 내서 아 나 취업했다가 되게 네네. 끝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시작이어서 이제 뭐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제 10여 네네. 년 이상씩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엔터 취업도 취업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좀 대비시켜 보면은 네네. 뭐 뭔가 내가 기획안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포트폴리오 내서 취업되면 아 다신 이런 거 안 만들겠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가면 일주일에 2-3개씩 만들더라. 네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요 네네. 펀더멘탈과 네네네. 연관이 좀 되지 네네.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취업에서 중요한 거는 그레이드가 아니라 핏이다. 아 너무 네네, 저도 맞습니다. 핏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정말 뭐 직무에 얼마나 어울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교직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부서가 좀 특수한 부서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직원은 아니고 이렇게 맨날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시키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핏이 맞는 그 직원들을 저희랑 같이 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직원상은 아니어서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엔터 쪽의 모든 직무도 그렇고 또 A&R이 다르고 MD가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 다르다 보면 네. 거기에 나는 어떤 쪽에 핏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거의 모든 이런 취업 강사부터 인사 담당자들이 네. 취업이랑 소개팅이 비슷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저도.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잘났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고 네. 핏이 맞아야 나랑 함께 갈 수 있겠는데 나랑 사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기업과 나의 관계로 변했을 뿐 너무나 소개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흔히 얘기하는 말 잘한다고 뽑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또 말을 버벅거린다고 또 뽑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뭔가 합이 잘 맞아야 맞습니다.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이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이라는 건 잘해야지 살아남거든요. 네.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합니다. 왜냐면은 산업 시장이 지금 인기가 지금 삼성전자 뉴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안 좋다고. 네. 근데 이렇게 될 줄 1년 전에 잘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산업의 사이클이 변화가 너무나 빠른데 이 변화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실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쪽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심한 영역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도 살아남으려면 뭐 회사도 좋지만 내가 거기서 일을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일을 또 잘하려면 조금은 좋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강연을 하거나 이제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네네네. 이게 또 요즘은 자기소개서에 또 지원 동기를 앞단에 쓰는 게 맞습니다. 또 트렌드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소개팅에서의 유사한 점을 이제 취업 강사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네네. 회사든 이제 직무든 이제 그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네네. 어쨌거나 이제 회사와 직무에 약간 구애하는 과정과 좀 비슷하다.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놓고서 맞습니다. 드는 마음을 써야 되지 그냥 공부한 거 요약해서 써서는 그렇죠. 이게 뭔가 어필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핏을 또 보게 되고 소개팅에 유사한 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이제 하이 오어 로우로 뭔가 네네. 자꾸 그레이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자꾸 그걸 토익 점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 직무는 영어를 쓴다라고 뭔가 대놓고 직무기술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지 맞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핏에 가까운 거니까 이제 너무 스펙적인 부분들이 네네. 전체를 뭔가 뭐 다 관통하고 네네. 이 자격증을 쓰면 무조건 취업이 아유, 되고 전혀 아니죠. 이 멘트를 쓰면 자기소개서를 네네. 무조건 합격하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거 존재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맨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취업 강사 하면서 네. 취업 강의 하면서 야 정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럼 그것만 저희가 알아서 알려주면 다 합격할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취업 유튜버들도 많지만 이렇게 하면 합격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네네. 저기 토니 킴님이 또 이런 얘기 토니 해주셨는데 킴님. 예, 최성욱 팀장님 반갑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네. 엔터취준 처음 준비하던 시절에 막막해서 학교 취업지원팀 네네네.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운 좋게 SM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지금 6년 차 엔터인으로 예, 지내고 있다. 저를 아는 분이네요. 네, 그 당시에는 학교에 엔터 취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네네. 엔준모 방송에서 팀장님을 뵈니까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받았던 네네네네네네네.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과 상담을 나눴던 워낙 또 많은 분들을 네네. 하셨을 테니까 그래도 이제 아유, 반갑습니다. 6년 전에 또 네네. 학교에서 SM 멘토를 또 보낸 분이 또 네네네.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토니킴님. 네. 그리고 이제 혹시 라이브 풀 영상을 좀 네네. 채널에 올려주시냐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이벤트 종료 좀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자신 분이 이제 댓글 남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질문들이 쭉 있는데 또 좀 SM 엔터테인먼트가 신입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 네네네. 때문에 신입을 뽑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좀 네네. 주셨는데 아니 회사에서 사람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입을 뽑는 이유는 네네. 무엇이냐? 뭔가 이거를 엔터 취준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네네. 회사는 왜 신입 사원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뭐 회사를 돌리려면 네. 그냥 네. 기존 사원들만 있어도 돌아가기는 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 이론서에도 있긴 한데 네. 조직은 유기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가 돌아야 돼요. 네. 썩은 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썩은 물, 네. 그러면 이제 아프죠, 네. 조직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조직에 활력이 생기고 조직이 잘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신입 채용을 하고 좀 이제 구체화시키면 사실 신입을 뽑는 이유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업이 좀 확장되거나 네. 아니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갑자기 막 주문이 밀려드니까 라인을 늘려야 되는 거죠. 뭐 공장 라인을. 그럴 때는 대규모 채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네. 한 2, 3년 전쯤에 반도체 쪽이 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1년에 2번 뽑는 게 아니라 4번, 5번씩 뽑았거든요. 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DS가.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이걸 늘려야 될 때 혹은 네. 뭐 퇴사자가 있을 때 혹은 조직의 활력을 갖고 싶을 때 이럴 때 하고요. 사실은 이제 신입 채용은 약간 투자의 개념이긴 해요. 기업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신입 채용이 줄어드는 이유가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는 조직에서 잉여 그런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투자할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신입 사원이 퍼포먼스를 낼 때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최소 1년 이상은 걸리거든요. 뭐 그렇죠. 네. 그게 투자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자마자 막 멋있는 일을 하고 아니라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배우고 빨리 퍼포먼스 내를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가 있을 때 좀 이렇게 채용이 좀 늘어나고 신입 채용이 있고 이러기도 하죠. 네. 어쨌거나 지금 경기 자체가 이게 뭐 떠올려 보면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아,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네네. 그렇긴 계속 한데. 안 좋아요. 근데 네네. 어떤 업종이 원래는 네네네. 되게 호황이었는데 조금 불황으로 변하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2006, 7년 이제 막 이 사이쯤에 이제 저 네네네.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네네. 그때는 막 건설, 뭐 중공업 쪽이 오, 맞아요. 난리였고, 예, 정말 뭐 약간 신입 채용도 제일 많이 준다고 하고 네네네. 이런 왔다 갔다가 되게 심했던 이제 시절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네네. 뭐 경기나 향후 성장성 같은 것들도 네네. 분야나 영역이나 직무를 선택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저는 이제 저 CJ를 다녔다 보니까 그 제일제당에서 네네네. 채용 담당하시는 선배님이 네네. 신입사원 왜 뽑는 건가요라는 되게 질문을 받았던 이제 네네. 옆에서 봤었던 기억이 네네네.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햇반을 마케팅하고 햇반의 전문가도 햇반을 만들기 시작하고 관여되기 시작하면 소비자 시각을 무조건 잃게 된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여기는 팬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내부에 있어야 그게 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약간 네네네. 활력이나 이제 인사이트나 네네네. 이런 게 도는 게 소비자나 아니면은 이런 고객의 입장에서 네네네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신입 채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좀 공감을 했던 적이 네네네.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기본기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 또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 취업 채용 관련된 상담과 강의해 주시고 계시지만 네네. 또 엔터 쪽과 관련된 네네. 거를 이제 지망하시는 여러분들께 또 팀장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제 기본기 얘기가 있어서 요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제 네. 모든 취업의 핵심은 기본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 보여줄 때 결국은 나를 뽑아다오 하고서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여줄 게 기본기예요. 그 소재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크게 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직무에 어울리느냐
어울리느냐, 조직에 어울리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되는데 뭐 조직 핏, 직무 핏 이렇게 봤을 때 특히나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이 직무의 핏한지를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삶을 되게 들춰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 바로 기본기죠. 그동안 어떻게 내가 엔터사를 준비했고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고 이 경험과 스토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도 요청하는 데가 많고 맞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살아온 길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게 간혹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네. 자소서랑 면접만 어떻게 스킬들 있잖아요. 흔히 네. 얘기하는 두 가지 소제목 네. 이런 것만 한다고 합격한다고 착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그건 사실 껍데기고 네. 여러분들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게 포장 말고 그 안에 내용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나 엔터라는 이 특수한 영역은 일반 기업들보다 뭐 훨씬 더 많이 직무 적합성을 보기 때문에 네. 직무에 관련 전문성을 좀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합격 확률이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진로 선택이나 네네. 뭐 이게 뭐 관련 경험 자꾸 이런 걸 찾는 네네. 분들이 있는데 이게 엔터사가 아티스트 컨피덴셜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인턴이 잘 없습니다. 이쪽에.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교육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 그리고 또 옛날에 비해서는 이게 옛날이라고 하면 조금 저도 막 좀 그런데 그래도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생겼습니다. 좀 있어요. 예, 꽤 이제 생긴 편이라서 그런 부분들의 이제 활용을 통해서 본인이 이 직무가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네. 그래도 간접 체험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A&R 쪽으로 갔던 친구 같은데 네. 기억이 애매하긴 한데 A&R이 막 이렇게 회사마다 또 이 스콥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음악 관련해서 홍대 쪽에서 네. 음악 매거진도 만들어내고 네. 뭐 음악 관련해서 본인이 활동도 하고 공연도 만들어보고 막 그냥 다양한 활동들을 음악이라는 이 끈은 놓지 카테고리로. 않고 네네 했더니만 네.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고 네. 또 뭐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연출했던 친구인데 이런 PD 쪽이었다 엔터사 네. 네. 이런 쪽으로 아마 대표님이 아는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마 지금은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는. 네, 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네. 흘러가네,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 네. 뭐 그렇게 기본기가 어떻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필요하고 좀 대표님 말씀대로 다행스럽게도 엔준모처럼 이렇게 좀 전문 교육을 하는 기관도 좀 많이 생겨서 네. 여러분들이 좀 과거보다는 진짜 네. 경험 쌓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엔터사가 늘 보면은 그 아티스트 컨피덴셜이나 회사 정보는 당연히 이제 기밀이 네네. 유지가 되어야 되지만 생각보다 이런 채용 정보까지 컨피덴셜하게 너무 이렇게 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그래도 건강하게 네네네. 이제 클린하게 잘 공유해 보자가 또 이제 엔준모 카페의 약간 운영 방침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분 말씀 주셨고 자발적으로 뭔가 이런 음악 쪽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네네. 찾아서 이렇게 해내 나가는 친구들이 네네. 뭔가 이제 좋은 결과가 저도 봤을 때 좀 네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 들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라고 이제 뭐 네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취업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이게 엔터 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네네. 해야 되는 분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제가 요 단어 보니까 애티튜드적인 면인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혹시 한번 네네. 설명해 주시면요. 네. 사실 네. 뭐 이제 대표님께서도 인사 쪽 업무를 하셔서 인사 네트워크 있으시고 저도 이제 후배들이나 해서 30-40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보면은 요즘 들어서 하는 얘기가 죄다 이거예요. 요즘에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그 일은 하지도 않고 아까 신입은 퍼포먼스 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는데 일은 하지도 않고 연봉 높은 것만 원해. 그리고 세 번째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거예요. 네. 그 중소 정도 중견 가면 다 저녁 때 원서 쓰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중고 신입. 네. 그래서 로열티가 왜 이렇게 떨어지지? 그리고 이제 일할 때도 삼류. 네. 아시죠? 그래서 제가요, 네. 이걸요, 네. 왜요? 이런 친구가 너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네. 면접에서 보면은 과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스펙도 화려하고 경험도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데 네. 결국 최종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돼서 네. 수용성도 있고 막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리고요. 네. 실제로 인재상 변화도 네.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책임감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네. 직무 적합성이 내려가고 네. 이게 직무 적합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이 더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네.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취준생이라면 뭐 이건
엔터뿐 아니라 모든 취업에서 좀 생각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네. 또 엔터 쪽이든 뭐 어느 업종이든 네네.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야를 많이 알아야 돼. 네네. 애정이 있어야 돼. 뭐 이런 부분들에 너무 좀 사로잡히다 보니까 네네네. 오히려 취업의 의사결정, 채용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되게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원하는데 네네네. 근데 또 이게 참 단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같이 일해보지 않으면 모를 아, 영역들. 맞아요. 네. 애매하죠. 저는 네네. 요 단어들의 요즘 네네. 최근의 사례들 제가 몇 개 얘기해드리면 네네. 우선은 이제 책임감 로열티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90일 수습기간 딱 지나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더라. 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제가 들어봤고 네네네. 그래서 그게 딱 끝나면은 네네. 그 제가 좀 요즘에 이거 진짜 실제 사례인데요. 원래 회사에 약간 그런 IT망 같은 게 있으니까 뭐 메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네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쌓이죠. 예. 그래서 내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이직 준비나 이런 것들도 능동적으로 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를 일부러 알려주려고 회사 메일로 이력서를 다른 회사에 보낸다는 거예요. 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그건 상도리가. 상도이가 진짜 아닌데 정말 그걸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런 제너레이션 크러쉬가 늘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회사고 한 이제 그런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지내야 되다 보니까 세대와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많이 말씀 주셨고 이게 3료는 제가 이번에 팀장님 거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요거 보니까 이제 네. 뭐 MD는 뭐든지 다 한다. 네네네네. 그 광고 A는 이것도 제가 해야 돼요의 약자라는 거를 제가 좀 본 기억이 네네네.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업무 영역이 무자르듯이 딱 나눠지면 좋은데 맞습니다. 특히나 사람 의존도가 높은 산업 업계는 뭐 아까 A&R의 네네. 이제 회사별로 업무 역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조금 이제 수용적인 태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좀 듭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엔터뿐 아니라 사실 뭐 저희 부서도 그렇고 음. 이걸 무자르지 못 자르거든요. 아레나를. 네. 그러면은 같이 붙어야 될 때도 있고 큰 행사는 정말 같이 뭔가 으쌰으쌰하고 네. 고생했으면 이렇게 맥주도 한잔하고 이런 여기 사람 사는 동네거든요. 네. 회사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대표님 딱 말씀하신 거 같이 일하기 되게 좋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소개팅 같다는 얘기도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자소서, 포트폴리오 면접 요 준비가 엔터 쪽에 뭐 기획안 많이 쓴다 이런 얘기도 팀장님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네네. 있는데 오히려 일반 취업보다 내는 문서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연봉이 많지도 않은데 맞습니다. 왜 와야 되고 내가 왜 오고 싶은지도 써야 되고 그런 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고졸이나 전문대졸을 뽑는 엔터에서 경력을 쌓아도 4년제 뽑는 엔터로 이직을 못하냐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네네. 것 같은데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경력직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학력 제한을 두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그래도 신입을 뽑는 것보다는 학력 제한을 두는 경우가 빅4도 많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딱 잘라서 이게 또 네네. 직무기술이나 직무정의 안에서 이 직무는 4년제 학사 이상이 필요해라고 이제 회사가 정한 거고 이게 법적인 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하함님께서 이제 여러 직무를 이제 네네. 질문을 주셨는데 네. 중고 신입 이제 네네. 하지만 저는 신입을 채용하지만 결국 그 일을 어느 정도 짧게 경험했다는 분들이 신입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무 경험 있는 네네네네. 사람이 이제 뭐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네네.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갑니다만 네네. 저처럼 관련 경험이 없는 정말 신입의 경우 새로운 네네. 직무에 면접을 갔을 때 어떤 방향성 저는 이게 딱 요 책임감 로열티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왜 갖고 있는지 약간 네네. 에피소드 얘기도 좀 간략히 경험도 하시면서 하셔야죠. 예 네. 증명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오히려 이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이런 걸로 약간 좀 치킨 게임을 하지 마시고 네네네. 그냥 요 말씀하신 키워드들을 요즘 이제 회사에서 좀 더 이제 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뭐 요번에는 SK텔레콤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제가 엔터 쪽은 아니지만 네. 요번에는 경력 1년 이상이면 아예 지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네네. 아시겠죠? 네. 인사를 약간 이제 하셨으니까. 뭐 이제 예. 재취업 이런 것들을 네네, 짧게 중고 짧게 신입을 하는, 네. 이제 막겠다는 거죠. 1년 이상. 그 경우는 결국엔 순백의 도화지.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신을 정말 갖고 로열티 높은 친구들을 뽑겠다는 의도가 그 공고에 녹아져 있거든요. 정말 졸업 예정자 네. 또 막 졸업하신 분들만 받겠다라는 네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이번에 그런 식으로 채용을 아예 바꿔서 뭐 중고시 막 노리고 있던 친구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중고 신입은 직무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더 있지만 회사에 대한 로얄티라든지 우리 회사만의 어떤 색깔을 입히기에는 왜냐면 다른 색이 이미 묻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입은 순백의 도화지라 우리 회사가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직무 경험은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근데 신입을 왜 뽑을까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신입은 우리 회사에서 진짜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SM 올라온 것도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신입 또는 경력 3년 이상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예 신입 아니면 아예 짧게 1년, 2년 정도 이제 경력 있는 사람은 안 뽑겠다 같은 게 SM 쪽에도 최근에 공고 중에 하나가 이제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낙콩따콩님께서 A&R 신입은 음악 관련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걸까요? 어릴 때 악기 많이 다뤄봤던 경험 때문에 음악이 좋아졌고 이후 다른 경험 통해 엔터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건 이후 다른 경험이 뭔지 얘기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거를 잘 기술해 주셔서 이제 뭔가 도입부를 풀어내 주시면 지원되니까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고3 학생도 지금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3 학생인데 영상 보다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여쭤본다. 현재 한국예술사관학교라는 엔터 쪽 관련 학교와 천안, 대전 쪽 유명하지 않은 대학, 지방대학 중 한 곳만 갈 수 있는데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현재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빨리 대학을 정해야 된다. 근데 대기업 안에서 뭔가 대기업 취업률이 높은 뭔가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고 계신 건데 엔터에 관심이 있는데 엔터 대기업이면 하이브, SM, JYP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은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뭔가 이제 그 어떤 직무나 어떤 분야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큰 엔터사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연예 매니지먼트 학과나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니면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학과들도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음악 뮤직 비즈니스 학과는 아직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악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 3년지 안에서도 그쪽이 있어서 그쪽으로 뭔가 취업하셔서 큰 회사로 뭐 매니지먼트 또는 영상 콘텐츠로 시작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갑자기 상담 세션으로 훅 넘어간 느낌인데 뒤에 질문들은 저희가 다음 장으로 이어서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엔터 분야의 직무 전문성 얘기를 또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역량 관점 접근 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조금 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모든 채용은 역량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님은 사실 이제 CJ에서도 면접관 교육도 받으시고 서티피케이션도 갖고 계시고 교육도 하실 걸로 아는데 다들 이제 기본인 역량이라는 걸 저희 배워요. 그리고 역량이 이제 영어로는 컴피턴시라는 단어인데 결국 미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측정을 해서 뽑아낼 거냐라는 포인트고 이 역량이 흔히 3요소라고 해가지고 지식과 기술, 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졸 신입이다 보니까 스펙을 안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펙, 경험,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붙여봤어요. 그래서 엔터 분야의 직무 전문성이라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뭘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서 무기를 삼을까라고 고민이 될 때 한번 A&R이 하는 일을 이렇게 펼쳐놔보고 이거와 관련된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았다? 혹은 이거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안 한 건 이게 투두가 되는 거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A&R을 잘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예를 들면 뭐 프레젠테이션도 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네고시에이션을 잘해야 된다든지 이런 아니면은 영어, 잉글리시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 스킬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태도는 A&R을 잘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이런 걸 한번 써보시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과거 모습은 뭐지? 이렇게 한 게 이게 결국엔 직무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고 스펙은 일반적으로 A&R에 진입하는 숫자로 보여지는 것들 뭐 학벌이나 물론 A&R은 이런 이제 엔터 쪽은 학벌을 좀 덜 보는 영역이긴 한데 뭐 학점도 있을 수가 있고 토익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학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레이드들 그다음에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요즘엔 이쪽은 특히나 엔터는 내가 진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경험은 어떤 경험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획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고요. 마인드셋 아까 말씀드린 진짜 열심히 뭘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 지식과 경험이 되게 중시되는 영역 같아요. 맞습니다. 이 엔터 쪽은 그래서
제가 엔터 쪽 취업한 친구들 저희 학교에서 보면 대부분 경험이 오우 이 친구 되게 재밌게 살았네 뭐 이런 느낌이 재밌게 있어요. 살았네. 재밌게 네, 뭐 네. 되게 활발하게 막 느껴져요.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와 이런 걸 했네. 막 진짜 큰 판을 막 짜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그럼 우리 A&R도 잘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네. 뭐 그게 바로 엔터 분야의 직무 전문성을 한번 나름 이렇게 가늠해 보고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조금 프레임을 잡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게 엔터가 이제 대기업 공채처럼 네네. 지금도 조금 많이 이제 희미해지긴 했습니다만 3월, 네네네. 9월에 나눠서 뽑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그냥 야구로 따지면은 이제 불펜 투수 같이 늘 네네. 준비돼서 준비돼야 되죠. 뭔가 지원할 수시로 수 있게 맨날 해야 나오니까. 되는데, 네. 수시로 맨날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그 회사에 내가 가고 싶은 직무의 어. 채용 공고에 이제 필수 사항, 맞습니다. 우대 맞습니다. 사항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좀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 네네. 필수 사항에 점점점점점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다 충족한 게 맞는가 이건 진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역량 관점의 접근인 건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 엔터사는 정말 그 직무기술서를 정말 성의 없게 썼거든요. 네네네. 뭐 A&R 네네네. 관련 업무 전반 뭐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요즘 또 하이브나 SM 이런 데 보면은 정말 그래도 잘 맞습니다, 자세하게 맞습니다. 예,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아 내가 이게 이점은 내가 없는 부분이구나 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채우면 증명하거나 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인턴한 게 막 경험의 전부다라는 생각 진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뭐 책이나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노란색 하이라이트 또 쳐주셨는데 환상 깨기. 환상 깨기 맞습니다. 예, 뭔가 엔터가 이런 거 같기가 진짜 좋은 분야긴 한데 뭐 이거 네네. 좀 말씀 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본 네. 거는 제가 아는 친구가 SM에서 A&R을 해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샤이니 시절에 샤이니 시절에 네네. 또 친구 이제 저희 동문인데 네. 해외를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 해외를 너무 돌아다니니까는 그 친구 영어를 되게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는 친구긴 했는데 네. 보니까 해외 갔다가 돌아와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스케줄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를 그냥 그 일에 매달려서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럴 정도로 그래서 네. 와 이건 진짜 프로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취미 활동처럼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프로답게 내가 내 아티스트를 진짜 살리겠다는 그 진짜 띄우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프로 의식을 갖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뭐 워라밸을 생각하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터 쪽은 워라밸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워라밸을 생각하거나 취미 활동처럼 즐겁게 재밌게만 여유 있게만 하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티스트 보면서 와 뭐 이런 광고 현장 가서 뭐 하고 네. 레코딩 가가지고 와 재밌다 이게 아니라 네. 완전 진짜 프로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정말 진짜 그런 전쟁터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건 취미가 아니라 일이라는 걸 이건 뭐 모든 엔터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특히나 엔터 쪽이 그런 경향이 좀 심해서 네. 여러분들 꼭 깨고 진짜 잘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독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프로의 세계 취미가 아니라 일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럼 이제 면접 같은 데 가면 이런 질문 받는 거예요. 이제 뭔가 네네네. 당신이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네네네. 질문이 면접도 기출 질문인데 네네. 저는 제가 그 질문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답변은 네네. 저는 라이프 안에 워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 답변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네네네네. 친구는 워크가 네네. 그냥 라이프와 거의 이제 동급으로 뭔가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약간 비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잘 면접관들이 먹어들죠. 예, 네. 넘어가죠. 예, 네네. 그런 걸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어쨌거나 뭔가 네네. 높은 수준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6시 뭐 9 to 6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쪽이라는 것 생각이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이런 거 이제 직무 전문성 얘기 이제 팀장님과 나눠봤고요. 네네. 그리고 또 사례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지금 아까 네네. 앞에서 얘기하면서 종종 이제 또 학교 상담에서 이제 동문분들 뭐 A&R 하거나 엔터 취업 가신 분들 이제 네네. 얘기하셨는데 요 자진해외 출장 워라벨 얘기하는. 없음 넓은 업무 범위 중에서 아까 그 샤이니 A&R 맞습니다. 하신 분 얘기를 또 일부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또 뭐 못하신 뭐 사례가 있으시다면 아, 넓은 네네. 업무 범위가 있네요. 이게 네. 업무 범위가 이제 네. 그 친구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들어볼수록 야 이것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네. 이제 이
약어 자체는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여가지고 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곡을 물어다주고 네. 우리 아티스트와 어울리는 것들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것만 할 줄 아는데 보니까는 레코딩도 가고 네. 뭐 저기 뭐 화보 촬영하면 그런 것도 챙기고 네. 스케줄도 챙기고 하면서 네. 스콥이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어떤 그 흔히 얘기하는 클래식 쪽은 아예 또 스콥이 작기도 하고 완전 작습니다. 그래서 네. 이 스콥이 너무나 다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미리 좀 네. 우리 파악을 하고 가셔야 네.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거 제가 또 사례 하나 또 네네네. 들려드리면 그 옛날에 그 나영석 PD님 네네. 프로그램에 이제 옛날에 잭스키스 은지원님이 좀 네네.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은지원님이 이제 소속된 잭스키스 신곡 내는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담았던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유희열님의 곡으로 오.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들을 네네네. 이제 스케치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음악 자체가 작곡가는 이제 유희열님이니까 네네네. 이제 안테나의 담당자도 오, 오고 네네. 잭스키스가 YG 엔터 소속이니까 네네네. YG 엔터의 A&R과 안테나 A&R이 회의하는 장면을 찍은 네네. 거예요. 찍었는데 이제 유희열님이 한 친구를 데리고 한 명의 A&R 네네. 데리고 나왔는데 YG에서 막 5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네. 키 멤버들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하니까 저는 컨셉 담당 A&R이고 저는 아. 뮤비 담당 A&R이고 저는 저희 둘은 곡수급 담당이고 네네네. 저는 이제 스튜디오 녹음하는 프로덕션 담당 A&R이고 네네네. 저는 저작권 담당이고 네네네. 해서 다 이렇게 5명이 네네. 나눠서 나온 거예요. YG가 그러더니 유희열님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아우 어떻게 이거 얘가 다 하는데 우리는 혼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데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대형은 확실히 세분화가 돼 있고 뭔가 중견이나 이런 EI 회사들은 한 사람이 넓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네네네. 많은 거는 엔터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인사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사도 큰 기업을 갈수록 채용 파트도 있고, 네. 채용 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있고, 네. 좀 작은 기업으로 갈수록 네. 인사와 총무를 다 하는 것도 있고. 네, 제가 빅히트 엔터 갔을 때 1인 인사 담당자를 해봤기 때문에 예, 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원래 네네. 큰 회사를 다니다가 저는 오히려 스콥이 좀 좁아졌던 케이스여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마다의 특성이다 보니까 A&R은 이런 직무만 딱 한다라는 게 참 이게 업무 범위가 진짜 다를 수밖에 없다. 정말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을 뭐 좀- 회사에서도 선호할 수밖에 선호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저렇게 하드워킹을 하고 프로의 세계다 보니까 네. 일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회사도 퍼포먼스를 이제 그 친구들이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SM 그 친구도 너무나 사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진짜 엔터에서 일을 할 친구들은 저 정도 애정은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네. 그래야 회사에서도 그걸 알아주고 음.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쪽 상담을 하다 네네. 보니까 이게 그 절실한 거랑 네네. 이 분야를 너무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네네네. 매진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이제 맞습니다. 받아들인 느낌이 뭔가 이게 나는 꼭 여기를 가야만 되어인데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은 네네네네. 느낌이 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자신감으로 네네. 난 진짜 음악 산업을 너무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이제 다른 결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업무와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좀 말씀해 네네.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 다음 세션은 이제 Q&A 세션인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채팅창이 활발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이제 팀장님께서도 이제 네네. 개인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때와 비해서도 좀 이게 좀 네네. 액션이나 댓글이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그냥 네. 무무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네. 채널에서는 네. 그래서 여러 무무를 가지가 있네요.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네네. 질문 못 드렸던 부분들에서 네네네. 좀 이어가지고 좀 네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까 고3 학생 것까지 제가 답을 좀 드렸고 네네네, 맞습니다. 뭔가 요 환공사 이구님부터 네네. 제가 답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네. A&R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장르가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해도 경력이 인정되니까 블랙뮤직 인디 쪽에서 뭐 아이돌 쪽 가면 네네네네. 경력 인정되냐? 요거는 조금 인정이 되는 걸로 네네. 예,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직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네네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데 이 업계에서 되게 특이하게 네네. 배우 매니저 하다가 가수 매니저로 옮기면 경력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오.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좀 네네. 놀랐는데 근데 왜 안 네네. 해주세요라고 이제 네네.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 보면 배우 매니지먼트 하는 거랑 가수 매니지먼트 하는 건 완전 달라. 다른 이런 일이구나. 약간 전참시에서도 조금 네네네네. 다른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영역에 따라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지금 하함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팀장님의 설명이 뭔가 이해가 쏙쏙 되나 네, 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하함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저는 A 엔터사에서 최근에 캐스팅팀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네. 했는데
여전히 A 엔터사에 대한 애정으로 다른 직무에 지원을 하고 싶은 케이스인데 네네. 흔치 이건 재입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직무를 보이는데 바꿔서 직무를 바꿔서 재입사. 네. 이거는 저는 좀 거부감이 솔직히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입사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회사마의 네. 회사죠.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걸 왜 회사에서 고민을 하냐면 이렇게 재취업이나 재입사 형태로 받아주기 시작하면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이 되게 쉽게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가서 다시 들어오면 연봉 올려서 왔네 이런 게 소문이라도 잘못 나면은 조직 관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악영향이 좀 있었던 예 저는 기억이 있는데 예. 좀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직 쪽은 좀 케이스가 있어요. 아 맞습니다. 뭐 회계법인이라든지 거긴 또 이런 전문직이시니까 데는, 네. 그런 쪽이나 컨설팅 펌 네. 이런 쪽은 조금 이렇게 퇴사했다 다시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퇴사라는 건 이제 의원면직을 하셨다면 네. 뭔가 회사와 뭐 불만 요소가 있어서 퇴사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네. 그런 포인트들을 좋게 안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수요 공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이제 공급 자체가 이제 숫자는 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은 우선은 재입사자를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이제 전문 직종도 그렇고 맞아요. 사람이 찾기가 부족할 예 뭐 예를 들면 지방의 쪽에서 네네. 뭔가 이제 수도권 바깥쪽은 네네. 이제 굳이 이게 구인난이 심하다고 하듯이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재입사로 뭐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일할 사람이 없으면은 용이하게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렇네요. 그게 네. 정답이네요. 네. 네네. 또 아이디 보니까 I want to be alone but not that much님께서 네네. 아이디가 기시네요. 너무 네. 네네. 신입 포플 기획안이 첨부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네네. 부분에 얘기를 주셨는데 엔준모에 제가 포트폴리오의 특집을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한번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제 성과 내는 것보다는 이제 그 소속 이제 지원하는 회사에 소속 아티스트를 소재로 한 뭐 앨범 네네. 기획안, 뭐 음반 기획안, 마케팅 기획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책임감을 드러낼 만한 인생 가치나 경험을 축약해서 포플로 남겨도 되느냐? 이게 참 형 이상학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뭔가 내가 책임감이 얼마나 이제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례로 보여주는 게 좋겠냐? 뭐 네. 저는 좀 신뢰하는 경험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데 네네. 한 곳에서 알바 2년 이상 한 분들 되게 책임감 장난 아니죠. 어떠십니까? 너무 네.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요즘에 코로나 네. 이후에 네. 팀장님 저 알바한 경험은 이거 써도 돼요? 아, 네.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막 네. 봤더니만 서브웨이에서 아침 7시까지 출근을 뭐 1년씩 했다든지. 오, 대단한 거거든요. 책임감 있죠. 예, 예. 네. 근데 그런 거면 제가 그래서 1분 자기소개 이런 거 할 때 네. 아니 다른 거 말고 그거 넣으라고 네. 그거 지금 완전 어르신들이 좋아할 네. 텐데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은 너무나 좋고 그게 포트폴리오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포인트는 맞아요. 자유양식으로 뭔가 녹여냈을 때 뭐 직무 역량에 아까 책임감을 내가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책임감을 조금 세부적인 단어로 바꿔서 이 역량이 이 직무에 필요한 이유를 초반에 언급하고 그렇죠. 사례와 함께 뭔가 기술을 해주시면은 맞습니다. 뭐 좋은 그렇게 내용이 구조화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M님께서 질문 주신 게 모집 공고에 적혀 있는 우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하기 어려울까? 이게 우대는 그래도 하나 괜찮아요. 정도면 네. 괜찮은데 필수 사항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필수사항은 없으면 좀 쉽지 않고요. 예, 뭔가 점 5개인데 다 만족이 좀 돼야 네네네네네. 된다라는 점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업계를 늦게 준비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중요할까요? 이게 뭐 신입 공채나 취업의 나이 보는 거에 대한 이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저는 이제 나이를 안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조직이잖아요.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네. 하이라키가 있는데 이게 네. 나이 역전 현상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 조직 관리가 약간 애매해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면접을 볼 때 물어보는 거죠. 항상 이제 본인보다 4살 많은 지금 상사가 있는데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걸 체크합니다. 물론 뻔한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이게 진실한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조직이 좀 클수록 그런 걸 좀 따지는 것 같고요. 네. 좀 조직이 작을수록 흔히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나 네. 이런 쪽은 사실 나이를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엔터사 쪽은 이제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창업자 자체가 어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력자들을 뽑게 되면 나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실례로 뭐 제가 저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 네. 스타트업의 인사팀장인데 네. 지금 대표님은 제 그 지인보다 좀 나이가 뭐 10살 가까이 어리거든요. 그런 곳은 뭐 나이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네. 이런 곳도 있지만 또 규모가 커지고 좀 이렇게 스트럭처가 갖춰진 데는 좀 그걸 안 볼 수는 없다. 이게 규율이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뭔가 신입으로 이제 나이 들어갈 때 저 30 넘었는데 취업할 네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기는 한데 아. 근데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팀에 막내가 있는데 뭔가 나이 어린 상사랑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나이 어린 상사랑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진짜 신박한 답변 하나 들었는데 알려드리면은 어떻게 나이 어린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성향이냐를 어떻게 증명했는지 제가 들어봤는데 네네. 자기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절대 말을 안 놓고 깍듯하게 대하는데 우리 이제 그 친척 형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조카를 낳았는데 그 아기한테도 존댓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그래서 네네. 정말 깍듯한 사람이다라는 예시를 했는데 뭐 저런 얘기를 하지 싶으면서도 아 진짜 그런가 보다 같은 게 묘하게 좀 설득되는 네, 그런 사례를 최근에 좀 접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네. 또 많이 쓰는 게 그 군대에서 많이 써요. 아 맞습니다. 네, 군대 많죠. 이야기. 네.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하이라키가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때 내가 다 잘 지냈다 막 사례 들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신뢰가 가죠. 경험 네, 중심으로. 맞습니다. 다음 이제 냥새 구구님께서 안녕하세요 팀장님 코치님. 제가 그 여기 코치라고 불리고 있어서 명칭이 좀 이렇습니다. 라이브 유익하게 잘 들었는데 면접 관련된 질문인데 엔터 기획 제작 직무에 아마 1차 실무진 면접 통과하고 인사팀 임원 면접 앞두고 있는데 실무 면접 때 면접관 분들이 포플 및 실무 역량에 관련된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다음 면접은 역량 어필보다는 자기소개나 인성 위주로 임원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게 성향은 맞아요. 임원분들의 시야는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무진들은 사실 우리 팀 막내니까 실무진으로 면접관들은 대부분 TO가 난 부서에 부서장, 차장급이나 과장급이나 이렇게 부서장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팀 막내는로 괜찮아 해서 일을 잘할까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임원분들은 우리 회사 짊어질 인재인가 이런 시선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궁금하면 질문을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야 나는 임원 면접이니까 인성을 드러내야지 뭐 이러는 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자연스럽지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임원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질문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간혹 임원 중에 막 갑자기 실무 능력이 되게 중시하는 임원분도 계시고 제가 그 이공계 쪽은 이런 거 연구소장님 이런 분들은 갑자기 본인의 지식을 뽐내고 싶은 거죠 면접하는데 그래서 막 물어봐요. 개념 물어보고 박사학위 수준의 질문을 막 직무 관련해 가지고 뭐 했냐 물어보고 나는 인성 준비했는데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서 결국에는 다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질문에 따라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는 하되 결국엔 호감 싸움이니까 면접은 호감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 호감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 대답 안에서 해주시고 흔히 이야기하는 내 무기 그래도 내가 이 말은 하고 나와야지 이런 본인만의 차별화 요즘에 이제 차별화와 진정성이 되게 자소서든 면접이든 트렌드인데 남들과 좀 다른 나만의 무기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꼭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또 첨언드리면 임원분들이 성격이 대체적으로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문장을 의도적으로라도 쓰는 게 저는 좀 약간 스킬적으로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투머치 토크 진짜 싫어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낙콩님은 뭐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 3년 했는데 책임감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거나 그런 에피소드는 녹여내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환0429님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디 아티스트와 수년 전 A&R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위해 가볍게 앨범 기획을 하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타 회사 아티스트와 함께했던 사례 좋죠. 그렇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련 경험 있으신 거니까 그게 직무 결심이나 이런 거 도움되시면 써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몽님 이제 질문인데 포트폴리오를 보는 직무에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 임원 면접과 실무 면접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 이거 회사 바이 회사.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강한 비중 안에서의 파지티브가 있어야만 통과가 되는 거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소별로 40대 60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러는 수치화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 쪽은 임원들 입김이 세기는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임원이 안 뽑아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뭐 얘는 아니야 네. 하면은 네. 뽑아야 됩니다. 이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임원 면접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실무에서 검증이 된 분들이 올라올 거니까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룰루님은 현실적으로 자격 요건이 4년제 학사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대 조리 서류 합격을 받기에는 이제 터무니없냐 이런 질문인데, 요거는 스크리닝이 되는 요건입니다. 그렇죠. 네. 필터링이 되죠. 네, 요거는 회사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필수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기 네네네. 때문에 그거를 보지 않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지원을 이제 네네. 돌려서 하시는 걸 네네.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Q&A가 이제 진행된 적이 없었는데 네네네. 팀장님께 이제 뭔가 저희 엔터 쪽에 취업 네.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이 팀장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네네네. 분들이 왠지 있었다 같은 느낌이 네네. 들 정도로 네네네.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슬슬 저희가 네네. 이제 뭐 이런 방송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또 정리해 제가 주셨어요.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한 네. 시간 동안 사실 한 60명, 70명 되는 인원들이랑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얘기한 거 너무 즐거웠고, 또 저를 아는 분도 여기 등장하셔가지고 지금 네, 네. 현직을 하고 계시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면 엔터 쓰시는 분들 일단 학벌을 좀 덜 보는 영역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재학하고 있는 학교나 이런 것들에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도전을 네. 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전을 막 주저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쪽 영역의 특징이 철저한 실력주의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진짜 일을 시작하더라도 실력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이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교육 루트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엔터 쪽에 엔주모를 비롯해서 국비 교육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키우고, 부족하면 키우면 되잖아요. 단순화시키면 뭐 키우고 도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엔터 분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양한 채용 루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공채를 하는 뭐 이런 메이저급의 그 대형 기획사가 있는가 하면 아름아름 하는 데도 있고, 정말로 수시 채용으로 그냥 소규모로 그냥 공고가 나오는 데도 있고, 공고 없이 지인 채용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다양한 루트가 이게 정해진 루트는 없으니까 한번 나한테 맞는 루트는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 밑바닥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흑백요리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거장들이신데 요리에 있어서는 그렇죠. 어떤 분은 철가방부터 시작하셔서 막 여기저기 돌면서 이렇게 거장이 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요리학교 막 유학 가셔서 이런 파도 있고, 거장이 되는 길은 너무나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엔터 취업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진 길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말 결국엔 실력만 쌓으면 되는 거니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의 마지막 이런 명언 같은 건데, 취업은요 여러분들 할까 말까 할 때는 일단 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왜냐면 할까 말까 할 때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떨어지더라도 할까 말까 할 때는 이거 할까 말까 할 땐 하세요. 그건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뭔가 지원을 할까 말까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면 그렇죠, 해야지 그렇죠. 같은 이제 느낌인데, 생각보다 이제 지원을 하면서 연락이 없네, 뭐가 불합격이 했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부족한 점을 찾는 기회로 오히려 지원을 안 하면 놓쳐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뭐 엔준모의 클래스도 들을까 말까 할 때 일단 들으면 도움이 될 거고요. 경험도 기회가 왔을 때는 할까 말까 할 때 하시는 게 대부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낫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는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최선의 준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까지 말씀드렸고, 저희가 엔주모 라이브 오늘 조금 방송이 좀 고르지 못했는데 너무 이런 여러 가지 양해 이제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오늘 좀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저희 또 방송 진행상 사상 최대 동접자가 이제 오늘 발생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팀장님께서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희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주 목요일 18시에도 또 알찬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엔주모 TV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